안녕하세요. 대한수면연구학회와 비욘디 함께하는 수면 이야기. 오늘 시간은 잠 못 이루는 밤 불면증을 가진 환자들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대 서울병원 신경과에 근무하는 김지연이라고 하고, 오늘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송파멜라 선생님과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카멜라입니다. 네, 저희가 실은 좀 여러 번 나와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주제로 했는데 역시 불면증이 항상 큰 화두가 되는 내용이고, 한번 저희가 환자분들의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는 이제 파멜라 선생님이 준비를 좀 많이 해주셔서 외래에서 보신 불면증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한번 단계별로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느끼시는 거랑 비슷하신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저희가 불면증의 굉장히 전형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불면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과 같이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만성 불면증은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잠을 시작하기가 어렵고 유지하기가 어렵고 충분히 자도 잘 자지 못하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직장생활, 교육, 학습, 인지 행동 장애를 동반할 때이고, 이것이 일주일에 3일 이상, 또 저희가 만성이라고 할 때는 이게 3개월 이상 유지될 때 저희가 만성 불면증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성 불면증의 모델인데요. 여러 강의에서 여러 번 소개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로 저희가 분류할 수 있는데, 소인적 요인이 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거죠. 좀 그렇죠. 예민하다거나 생각이 원래 좀 많다거나 항상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뭐 쉽게 놀라거나, 또 종종 이렇게 초심 소리 잘 듣는 분,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잘 찾아내시는 네, 분, 네. 근데 여기에 해당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완벽주의자인 사람들이 또 많으신 네. 것 같더라고요. 불면증이 생기기 전에 되게 이제 모든 일을 완벽하게 끝내려고 하는 분들이 조금 더 예민하니까 더 불면증이 잘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억울해 하시긴 하지만, 반대로 또 이렇게 사회생활에서는 되게 맞아요. 뭐 성과를 더 앞서가는, 이루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할을 네네. 하기 때문에 네네. 제 생각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소인적인 요인만으로는 불면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쵸. 네. 이런 분들이 어떤 촉발 요인에 노출돼서 처음에는 급성 불면증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런 촉발 요인이라 하면 뭐 가족 내 불화가 있었다거나, 갑자기 뭐 상사가 괴롭혔다거나, 이런 스트레스, 네. 아니 본인의 또는 지인의 건강 문제, 그쵸, 이런 게 네. 생기게 되면 급성 불면증이 되고, 이게 만성적으로 진행을 할 때는 저희가 지속 요인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지속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는 단기 불면증으로 인한 수면 장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 또는 행동들을 반복할 때 생깁니다. 생각으로 보면은 이제 내가 잘 잘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는 거, 내가 못 자면 어떡하냐, 또는 이런 행동들을 또 하게 됩니다. 못 잤기 때문에 수면을 더 잘 자기 위해서 본인이 하는 행동들이 좀 있고요. 낮잠을 많이 잔다거나 일찍 자려고 한다거나,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밤에 잠을 못 자면 낮에 좀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카페인 음료를 마신다거나, 아니면 밤에 이제 빠르게 자기 위해서 수면제로 바로 노출을 시작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불면증을 좀 만성화시키는 지속 요인으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성 불면증이 있는 요인이 예를 들어서 뭐 실직이 됐다든가 실현이 됐다든가, 그게 이제 하루 만에 해결이 되거나 뭐 며칠 만에 해결이 되면 실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니까 네. 괜찮을 텐데, 결국에는 그런 급성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잠이 안 오니까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속 요인이 어쩔 수 없이 생기니까 결국에는 만성 불면증 가지신 분들이 처음에 생긴 촉발 요인은 없어졌는데도 결국 계속 만성 불면증이 지속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급성 불면증 단계에서는 유턴이 가능해 보이는데, 이런 불면증 환자분들이 잘 자려고 노력을 하는 게 오히려 매일매일 잠을 못 자는 연습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본인이 나빠지는 코스로 빠지게 되는 것을 저희가 지속 요인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불면증 진료를 보게 되면 네. 이제 한 며칠 기다리고 진료를 오시고, 또 수면의 불면증을 알았던 기간이 굉장히 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급하세요. 오늘 당장 너무 자고 싶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오게 되면은 한 예시로 너무 잠들기 어렵고 한숨도 못 잤고
어제도 이제 오늘 외래 올 생각에 또 못 잤고, 그쵸. 나 같은 사람 없을 것이다. 너무너무 오래되었다. 원체 예민하다. 예, 약 먹는 것은 또 너무 무섭다. 그래서 너무 자고 싶지만 약은 무섭고, 수면제를 먹다가 또 걱정하시죠? 치매가 올까봐 또는 의존을 할까봐.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단 하루라도 제발 잘 자고 싶다. 이런 그쵸. 내용으로 네네. 보통은 외래를 오시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낮에부터 이제 저녁이 되면 될수록 밤이 오는 게 무섭다. 무섭죠. 오늘은 어떻게 또 잘 것인가. 네. 이런 얘기 또 많이 하시죠. 네. 어떻게 하면 잘 수 네. 있을까? 그리고 또 잠을 수면제 먹는 것도 걱정되는데 치매 생길까봐 잠 못 자면 또 치매 생긴다고 요즘 많이 하니까 그것도 또 걱정되고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약을 네, 맞습니다. 약에 대한 이 양가 감정이 좀 생기기 마련이죠. 네네네. 근데 이런 분들을 저희가 수면 의사 입장에서 내용들을 들어보면 사실은 이야기가 훨씬 더 길게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이분은 스트레스가 있거나 컨디션이 나쁘면 잠들기 어렵고 수면증이 자주 깼습니다. 네네네. 옛날부터 이럴 때 잠시 이러다가 호전되었고 좀 예민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이랬던 분이 5년 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늦게 잠들고 긴장하면 계속 잠들지 못하는 증상으로 힘들어하였고 이때부터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 이 생각 저 생각 끝이 없고 스스로 생각해도 필요 없는 생각을 본인이 계속 하고 있는 네, 겁니다. 끊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시험을 4년간 합격하지 못하여 작년부터는 포기하였지만 이후에 수면장애는 오히려 악화되었고 눈도 몸도 너무 피곤하지만 자리에 누우면 머리가 오히려 깨는 느낌이 들고 누워서 계속 시험을 합격하지 못했던 일과 다른 스트레스가 있었던 일들을 반복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고생을 엄청 하고 오신 그러네요. 거죠. 네네네. 근데 다른 불면증 환자분들과 굉장히 비슷한 코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예민할 때 어떤 때만 잘 못 자고 약간 네. 그런 그 유발 요인 아니 소인적 요인이 있었는데 그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는 이제 그런 그 급성 요인이 생긴 거네요. 그때 이제 유턴을 잘했으면 근데 좋았는데 이제 이제 시험이 계속 이제 되고 지속되면서 떨어지고 이제 네. 그러면서 잠을 못 자고 점점점 그러면서 지속 요인에 이제 빠지신 그런 것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만으로도 만성 불면증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근데 이분은 이제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걸 이제 넘어섭니다. 너무 힘들어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몸도 무겁고 피곤하고 기력이 떨어지고 기분도 가뿐하지 않고 몽롱하지만 낮잠을 자려고 해도 실제 잠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네네. 오후가 되면 오늘도 어떻게 잠을 못 잘까 걱정을 하고 그래서 결국 굉장히 빠르게 이런 약물 노출을 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진료 전에 약을 복용하고 오시는데 이분도 최근 3개월 전부터 병원에서 수면제를 복용하였고 먹으면 좀 잘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걱정되니 안 먹어보면 또 못 자는 날들이 생기고 네. 그러면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자기 전에 약에 손에 이제 약을 들고 먹을까 말까 네. 먹는 다음에 하나를 먹을까 하나를 먹을까 계속 고민. 무지 고민하고 네네네.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 많이 하시죠. 의존과 치매에 대한 걱정을 하고 진료를 오셨습니다. 네네네. 이분은 조금이라도 더 자기 위해서 오후 7시, 8시에 침대에 누워서 잠을 기다려 보아도 똑같고 너무 힘들죠. 하루 종일 오늘 잘 수 있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직장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오셨습니다. 이분의 수면을 좀 요약을 하자면 네네네. 잠이 드는 게 한 9시 반 정도이고 잠이 들 때까지 2시간이나 시간 쓰셔야 되고 기상시간이 6시고 결과적으로 본인은 기상하고 나면 4시간밖에 못 잤다라는 느낌이 들고 근데 이러한 수면이 이런 수면제를 복용해도 지속되기 때문에 진료를 오셨던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지금 9시 30분에 잠이 드시는 건데 눕는 거는 7시예요, 그러면? 이게 눕는 시간입니다. 눕는 침대에 시간이 눕는 9시 반. 시간. 그리고 종종 7시 일곱 더 일찍 누울 때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시도를 해도 별로 효과가 없으니 뭐 그럴 때도 있다 이신 것 같은데 시도를 9시 반에 하고 실제 잠은 2시간이 걸리는 거죠. 네. 잠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니까 한 11시 반 정도에 잠자는 걸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수면제는 그러면 지금 9시에 드시는 거네요. 한 30분 전에 먹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전형적인 맞습니다. 불면증 네네네. 케이스라고 볼 수 네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한번 보면은 저기 위에 있는 거가 저기 이게 히프노그램이라 해서 수면 단계에 대한 그림인데요. 보통은 여기가 깨어 있는 각성이면 잠을 시작하고 깊은 잠으로 갔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꿈잠을 잡니다. 까만색이 꿈잠이죠. 네.
그래서 꿈잠을 렘 수면. 기준으로 이렇게 아래 위로 흐르는 이런 리듬을 가지는 거가 이제 수면의 저희가 정상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본다면, 이분은 저희한테 얘기한 바와 거의 같습니다. 9시경에 누웠는데 거의 2시간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하고 수면을 시작을 해도 깊은 잠에 도달하지 못하고 아주 자주 깨다가 2번 정도의 꿈잠을 경험을 하고 아침에 깼습니다. 이분은 사실 2시간을 걸렸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수면다운 검사를 했을 때 실제 수면으로 시작된 시간은 여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자다 깨다가 앞부분에 있지요. 그래서 전혀 잔 것 같지는 않지만 수면이라고 저희가 기록된 부분이 앞부분에 있기는 있는 환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자주 깨는 요인들을 보는 게 이제 수면다운 검사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뭔가 호흡 사건에 의한 각성, 움직임에 의한 각성,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자발적 각성이라고 하여 특별한 요인 없는 각성이 많은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게 불면증 환자분들의 수면다운 검사 결과지에 이유 없이 참 자주 깬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러한 소견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뭐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은 없었던 분이신가 보네요. 네네. 네네네. 그래서 수면다운 검사를 하면 그런 건 좋지요. 다른 수면 질환 때문에 못 자고 있는 걸 본인이 불면증이라고 그쵸. 네. 오해하는 네. 것은 검사로서 저희가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수면을 보면은 보고 있는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 즉 수면을 내가 자려고 애를 쓴 시간이 총 6시간 53분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깰 때까지 이 긴 시간을 수면을 시도하였지만 실제로 잠은 잔 시간은 4시간 57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가리 잠을 다 합해도 4시간을 이제 5시간이 되지 못하는 시간을 주무셨고, 총 누워있는 시간 대비 잠을 잔 시간은 71%밖에 되지 않으며, 그러면 알 수 있는 거는 총 1시간 47분을 수면 중에 깨어 있었습니다. 누워있는 시간 중에 그 정도의 시간이 깨어 있었고, 수분의 한 4분의 1 이상을 제대로 못 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 검사 결과를 보면 그동안 환자분이 했던 얘기가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이 날도 수면 검사 끝나고 나서 환자가 잠들기까지 나는 2시간이 걸렸고, 약 먹은 거죠. 약 먹고. 예, 심지어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총 수면 시간은 2시간 40분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약을 먹어도 이러한 잠을 자고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럼 일찍 검사도 일찍 끝냈나 봐요. 한 새벽 4시쯤까지 네. 분이 못했나 보네요. 평소에 수면을 정확하게 반영하면 좋지만 저희가 수면 검사실을 조금 환자분들이 잘 못 자는 더 못 잔 경향이 있죠. 것도 있죠. 네네네. 그래서 이날은 원래보다 조금 일찍 잠을 깼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렇게 수면 장애가 있고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는 환자들은 그 다음에 병원에 이제 수면 전문 의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시도를 하는 거가 만성 불면증 인지 행동 치료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치료는 그러니까 면담 치료이고 40분에서 60분 동안 진행을 하며 한 6번 정도의 세션을 하고 1, 2주 간격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치료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효과가 상당히 좋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는 얼마나 많이 자냐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을 먹은 그룹과 이거는 수면인지 만성불면증 인지 행동 치료를 한 경우인데요. 약을 먹은 군은 수면의 시간이 연장이 잘 유지되다가 나중에는 별로 효과가 없어집니다. 내성이 생기면서 이제 효과가 떨어진 네. 거네요. 네. 그런데 인지행동 치료를 한 군에서는 치료를 한 이후에도 이렇게 꾸준하게 수면 시간을 높게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근거로 저희가 그동안 수면 불면증 환자에게서 인지행동을 치료를 해왔고, 평균적으로 잠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10분을 단축하고 자다가 깨어 있었던 시간을 20분 정도 줄여주고 총 수면 시간을 20분 연장하며 수면 효율을 한 7% 이상 개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면담 치료인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수면 위생, 자극 조절, 수면 제한, 이완요법과 인지치료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케이스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하기 전에 네. 잠깐 그 질문이 일단 3개가 있어서 제가 또 이게 너무 딜레이가 되면 네. 잊어버릴 것 같아서, 일단 윤희님은 미국에 살고 계시고 기상시간이 3시 반에 일어나셔서 3시 반에 엄청 일찍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언제 주무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오셔서
시차 적응이 되니까 또 한국에서도 3시 반에 일어나셨다고 하는데, 몸이 기상시간이 3시 반에 맞춰져 있는 걸까요?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일찍 이렇게 깨는 것도 불면증일 수 있는데, 실은, 저렇게 해서 불편하신 게 없고, 3시 반에 딱 깨는 걸 봐서는 그때 시계가 켜지시는 완전 아침형 인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낮에 피곤하고 그런 거 아니시면, 그냥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체 시계를 가지신 거고, 저의 생체 시계는 저렇지 않습니다. 저의 생체 시계는 7시 때 이제 7시나 뭐 8시 때 켜지는데, 이제 저희가 알람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고, 선생님도 그렇죠. 저도 아주 뒤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네. 시계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아주 뭐 청소년부터는 점점 늦어지고 좀 더 나이가 들면 이제 폐경 지나면서부터 좀 이제 땡겨지는데 이제 좀 앞쪽으로 땡겨지고 또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미라클 모닝을 네.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네요. 네. 하지만 미라클 모닝은 그게 가능하신 분이 하셨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가능한 사람만 네. 해야지 이제 미라클 모닝인 거고, 실은 이제 안 되는 사람이 억지로 하다 보면 결국은 못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SB니님 질문 한번 볼게요. 아픈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산소 포화도 모니터 올리는 것 때문에 그렇고, 아이의 수면 장애로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저런 거는 진짜 만성이잖아요. 그 아이의 질환 때문에. 저런 거는 당연히 뭐 돌보다 보니 당연히 잠 못 주무실 것 같은데, 뭔가 누군가랑 턴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뭔가 본인이 전혀 조절할 수 없는 외부 요인 때문에 그렇죠. 수면 네. 분절을 지금 경험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이거는 이거는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해서 개선된다기보다는 그렇죠. 네네네. 이건 어쩔 수 없는 케어의 문제라고 하면 이거는 교대를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이제 계속 장기적으로 하는데 너무 이제 밤에 잠을 못 주무시면 낮에도 지치고, 아이를 어차피 낮에도 돌보셔야 되고 그러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시면 그 시간만큼은 뭐 며칠이라도 어쨌건 내가 좀 단독으로 다른 방에서 주무시거나 약간 이런 걸 하셔야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환자가 밤에 제대로 자면 여기서 이제 간병하시는 분도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근데 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밤에 특별히 더 뭐 문제가 더 있는 요인들을 좀 먼저 점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먼저 일단 요인 그런 거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앨리스 H님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자다가 3번 화장실 가는데 다시 잠들고 중간중간 깨지만 다시 잠을 자면 괜찮은 걸까요? 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자주 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지금 준비한 증례가 있는데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애플워치 끼고 수면 상태 확인해 보는 거 추천하세요? 그러니까 그 단 하루를 나타내는 정확도는 전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일 착용을 하시면서 이 트렌드를 확인하는 데는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뭐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뭐 할 수는 있는데, 너무 그걸 봐서 내가 너무 수면이 적다 막 이런 걸 너무 걱정하는 거는 좀 별로일 것 같긴 한데, 뭐 한번 상태를 확인을 해서 내가 수면에 불편함이 있다면 한번 확인을 하고 또 전문가랑 또 상담을 해보시는 게 뭐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뭔가 수면 장애는 낮에 불편해야지 저희가 진단을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네. 조금 깨더라도 내가 낮 동안의 생활이 크게 불편하지 않으신다면 그거를 너무 염려하실 수준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럼 다시 이제 돌아가서 저희가 이제 아까 그 힘든 그 불면증을 가진 환자분들 저희가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일단 할 수 있는 치료가 첫 번째로는 이제 수면 위생인데, 네. 그 첫 번째, 이제 수면 위생부터입니다. 수면 위생은 사실은 일반인들이 조금 더 좋은 잠을 자기 위한 공고사항이기 때문에, 불면증을 진단받고 치료 중인 환자에게서의 효과는 엄청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면증이 있으신 분은 이미 검색을 다 하셔서 이 정도의 생활 수칙은 지키고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공고사항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온 슬라이드는 대한수면연구학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강한 수면을 위한 10개명입니다. 네. 여기서 키워드 몇 개만 알려드리면, 생각보다 저희가 일반 건강하신 분들도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뇌는 때 되면 자기를 원하기 때문에 본인만이 가장 편한 시간을 정하셔서 그 시간을 지키는 노력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낮에는 온전히 깨어 있는 거, 낮에 활동도 하고 햇빛도 보고 있어야지 밤에 온전히 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낮에 활동을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기 등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잠자리 자체는 이 9번과 10번은 저희가 인지행동치료의 일부를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잠자리는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 아껴두는 거, 그다음에 잠자리에 들어서 잠이 오지 않으면 너무나도 힘들게 노력하지 말고 자리에서 나오는 것 시도하는 것도 저희가 수면 위생의 일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 실전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인지행동 치료의 첫 번째는 자극 조절인데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침대라는 공간을 졸리움과의 연관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불면증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침대 위에서 정말 많은 걸 하세요. 여기서 이제 노트북으로 이제 작업도 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뭐 거기서 핸드폰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침대라는 공간이 잠이라는 것과의 연관성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거를 네.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잠이라는 것이 침대라는 공간에서 잠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은 침대에서 벗어나는 전략을 쓰는 게 도움이 됩니다.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막 졸릴 때 팍 자줘야 되는데 그 네, 순간을 맞습니다. 놓칠까 너무 걱정하면서 계속 조금이라도 자려고 누워 계시는데 실은 그게 오히려 악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침대에서 잠, 걱정, 텔레비전, 뭐 책 그러면은 4분의 1로 기회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 나머지 이거를 다 없애려고 하는 건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생각보다 조금 힘들어 하시는데요. 거실과 안방에 있을 때 누웠어요. 누웠는데 못 자고 있으면 일어나서 용감하게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거실로. 네. 이런 잠을 기다린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기다리실 필요가 없고요. 안 올 거면 말하라 하시고 거실로 이동을 하시고요. 또 졸려요? 그러면 다시 안방으로 가서 수면 시도를 하시고, 이번에도 잠이 들지 않는 것 같으면 깨서 밖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거실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그 얘기를 네, 그렇죠. 거실에서 이제 너무 환한 불을 켜고 너무 활동적이를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좀 미등을 켜놓고 조금 지루한 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책을 본다거나 책이 좀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은 TV 물어보시는데 좀 어둡게 켜놓고 멀리서 조금 괜찮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밝은 빛 노출을 저희가 많이 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기는 합니다. 이때 이제 지루한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지루한 걸 해서 잠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린 거나 시간을 때우는 거는 아니고요. 내가 어차피 잠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나 어차피 이게 나의 휴식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재밌는 걸 하시는 게 좋으세요. 책도 조금 재밌는 걸 보고 뭐 잡지를 봐도 되고 퍼즐을 해도 되고 뭐 화투를 해도 되고 약간 집중하는 거. 설거지나 집안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면 오히려 거꾸로 잠이 오면 그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막연하게 성경책 보고서 이렇게 물론 성경책이 재밌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기다리다가 잠이 계속 안 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오디오북도 추천해드리고 팟캐스트도 추천해드리고 라디오도 하고 실은 불빛이 좋지 않지만 재밌는 텔레비전 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밤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결국 침대랑 수면의 연관성을 그러니까 더 올리는 거죠. 네. 그래서 좀 기다린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목매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자극 조절이고요. 인지행동치료에서 가장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 것은 수면 제한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잠깐 설명드리는데 저희가 한 11시쯤 자서 7시 이렇게 자고 싶죠?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쭉 자고 깔끔하게 깨기를 원합니다. 네, 급성 불면증에 노출되게 되면 수면을 시작하는 시간이 힘들어지고 중간에 깨기도 하고 내가 원했던 시간보다 조금 일찍 수면이 종료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수면을 연장합니다. 왜냐하면 수면의 기회가 더 길어지면 그 안에서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면을 연장하게 되어서 보시면 이쯤 원래 자는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수면 시도를 하게 되고 처음에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을 좀 자게 되는데 하지만 본인이 잘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깨게 되고 처음에 이런 적응 행동이 좀 좋다 싶어서 반복하게 되면 이제는 만성적으로 불면증이 생기면서 시도가 어렵고 중간에 깨고 잘 못 자는 게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분들 여쭤보면은 엄청나게 길게 누워 있는데 실제 자는 건 4시간밖에 안 돼요. 5시간밖에 안 돼요.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그럴 거면 5시간만 침대에 누워 있어 보는 건 어떨까요? 하는 게 수면 제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수면의 기회를 훨씬 더 줄여서 수면을 원하는 요구를 높여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누워있는 시간을 대부분 잘 수 있는 효율도 높이는 거가 되는데요. 좀 생각보다 좀 어렵기는 해요. 왜냐면은 누워있는 시간을 많이 줄여야 되니까. 네. 그래서 좀 고생을 하시는데 더 강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네, 되게 힘들지만 꼭 해볼 수가 있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면 이제 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면 클리닉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인제공 치료를 같이 받으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나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줄이는 게 좋은가라는 거는 좀 상담이 조금 필요하기는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면의 효율이 개선되게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원래 입면을 시도했던 시간으로 복귀를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수면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저희가 케이스 환자도 조금이라도 더 자려고 오후 7시, 8시에 침대에 누워서 잠을 기다려 보아도 잠들지 않는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원래 9시 정도에 자도 잠을 못 주무셨던 분인데 그쵸, 네. 어떻게 하면 또 잘까 해서 이렇게 하시는 그 마음은 압니다. 예, 그 그쵸. 알고는 있지만 네네네. 효과가 없다는 걸 지금 알려드리는 거고, 좀 일찍 자서 일대 거실에서 안방을 이동을 해서 수면 시도를 해도 계속 분절이 일어날 거고, 결국 아침에 기상 시간도 괜히 안 자고 있는데 늦게 침대에서 나오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서 수면을 시작하는 시간과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제한하는 것을 제가 수면 제한이라고 하고, 결과적으로 수면 부족을 인위적으로 유발을 하여 수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질문을 딱 하신 건 아닌데, 수면장애 때문에 운동도 매일 하고 일도 바쁘게 하시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잠이 안 오면 밖에 나와갖고, 뭐 책도 보고 뭐 했는데, 잠을 못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보이시나요, 혹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아마 수면 일기를 쭉 써서 이런 수면 제한을 아마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뒤에서 또 말씀해 주시죠. 네. 아마 이 강의를 끝까지 좀 해서 본인이 가장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도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게 이완요법이고, 명상을 하거나 뭐 본인만의 요법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도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지치료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불면증 환자분들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케이스 환자분이 나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불면증으로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직장에서도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면증 일을 만성하게 되면 그 본인 개개인별로 이런 고착화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이 모든 것이 그것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못 자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다거나, 한숨도 못 잘 수도 있다, 오늘도 또 못 잘 것이다 이런 생각, 내일 운전하다가 내가 실수하거나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또는 발표가 있는데 어떡하나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런 걱정 많이 하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아니면 당연히 뭐 피곤하니까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실제로 걱정한 만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거죠. 실은. 네. 그거를 저희와 상담을 하면서 계속 확인을 합니다. 정말로 한숨도 못 잔 날이 그렇게 많은가요? 또는 실제로 못 자면은 다음날 출근해서 일을 못할 정도의 문제가 생기나요? 발표를 실수해 보신 적이 있나요? 것처럼 본인이 염려하는 양에 비해서 실제로 그러한 것이 생길 확률도 떨어지고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것을 인지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질문을 보고 갈까요? 질문 좀 네. 보고 할까요? 네네. 여기까지가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네네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한 거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같이 적용을 이제 해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새벽에 2-3번 깨면 자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럼 이제 일하는 게 힘들어진다. 그래서 확실히 뭐 주간 증상이 있으신 것 같고요. 선생님 원래 이제 깨서 잠이 안 오면 자리에 나와서 딴 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딴 거를 하는데 지루한 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거라도 하는 게 잠도 안 오는데 재밌는 거라도 봐야지 기분이 좀 좋아지잖아요. 그런 거라도 좀 하시다가 들어가시는 건데 지금 이런 거 아마 해보셨는데 도움이 안 되시면 아마 전반적인 수면을 한 번 더 체크를 받고 그리고 이제 수면 제한 같은 좀 더 강력한 요법을 사용하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 해피바이러스님은 파메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면 네. 7시, 8시간을 자도 개운하지 않는 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걸까요? 이럴 땐 어떤 걸 계산해야 될까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수면은 시간으로 꼭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 8시간을 잤다 라고 얘기를 해도 실제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은 그 중에 많은 시간을 깨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알고 보면은 그 사이사이에 다른 요인들 때문에 좋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불면증 세션이기 때문에 수면의 시간에 대한 논의를 지금 많이 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내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도 잠들지 못하는 경우에서는 다른 수면 질환이 있는지에 대한 염려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1단계는 해결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수면의 질이 좋은지에 대한 평가인데요. 수면의 깊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낮에 온전히 잘 깨어 있는지, 낮에 활동을 해서 내가 충분히 수면을 모아서 밤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것, 쌓은 만큼의 각성을 다시 이제 수면으로 바꿔서 쓰는 것, 이런 걸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리고 코골이나 뭐 수면 무호흡이 혹시 있다면 또 수면다운 검사를 네.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고 검사를. 또 7, 8시간을 실제로 규칙적으로 주무시는지 또 그런 것도 봐야 됐고 혹시 9시간을 주무셔야 되는데 7시간만 자서 개운하지 않은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네.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네. 7, 8시간은 그냥 저희 일반적인 숫자이죠. 그쵸, 좀 그쵸. 길게 주무시는 분들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 더 적게 자도 네. 괜찮은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그 케이스 환자에서 네. 스트레스가 있거나 컨디션이 나쁘면 잠들기 어렵고 수면 중에 깼다. 그리고 이제 호전되었다가 또 그냥 또 그렇게 지내셨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첫 부분에서 이러한 성향이 있는 것을 소인적 요인이라고 하고 2단계는 저희가 불면증의 약간 매일 못 자는 사람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소인적 요인이 있는 환자가 아마 제 생각에는 뭔가 스트레스 촉발 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급성 불면증을 경험을 했다가 빠르게 회복을 한 것을 약간씩 반복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인적 요인은 저희가 치료를 아주 타겟팅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전적인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그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거가 이렇게 약간 강약이 있을 거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뭐 명상이나 이완 같은 게 좀 도움될 수 있지만 저희가 치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여기까지는 아니기는 합니다.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는 이런 만성 불면증에서 지속 요인을 저희가 차단을 하여 여기까지 좀 내려오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나는 원체 예민해요. 예민한 걸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예민해서 어떻게 적응하면서 지냈는데 이제 불면증이 만성이 됐어요. 만성의 부분을 개선해 주세요가 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평소에 이런 자기만의 스트레스를 매니지하는 거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써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약간 딱 이렇게 예민도가 높으신 분들이 또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보면 훨씬 더 일도 잘하시고 맞아요. 좋은 평판도 받으시고 이런 또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불면증 환자분들은 본인의 그 예민함을 너무나도 한탄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맞습니다. 않는 그런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일에서 막 실수가 이제 뭐 되게 네. 피곤하고 그럼 잘 못할 수도 있는데도 오히려 일도 또 잘하는 경우도 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분이 그 뒤에 5년 전 고인중개사 시험을 좀 준비하는 내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급성 불면증 뭔가 촉발 요인에 노출됐는데 이 부분에서 이분은 이제 몇 년간 이게 지속이 되고 촉발 요인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만성으로 진행하는 코스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환자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점검해야 되는 게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이분은 누워서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처음에 자극 조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워서 딴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깨서 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럼 침대를 좀 벗어나서 거실로 나오는 자극요법을 여기서 조금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을 4년 이제 포기했어요. 잘 안 되니까. 그런데 나는 왜 못 자냐? 그동안 나는 이 공인중개사 시험 때문에 내가 못 자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네네네. 근데 이거는 아까 저 이 모델을 보시면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촉발 요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만성으로 넘어간 이유는 지속 요인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촉발 요인이 그렇죠. 개선이 되었다 해도 그렇죠. 남아있는 지속 요인들 때문에 못 주무시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너무 이거는, 당연한 예. 거예요. 네네네. 근데 또 반대로 이게 해결이 돼도 못 자는 게 당연하다. 그럴 수도 있다. 라는 걸 설명도 드리지만 해결이 안 되신 분들도 있으세요. 뭔가 요인이 있는데 이게 계속 이제 이어지고 맞아요. 있는. 네네네. 뭐 좋은 예로는 어쩔 수 없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시딕 스트레스. 네네네네.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상 이게 해결이 되어도 본인의 수면을 정말로 악화시킨 지속 요인은 이와 별개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네네네. 것도 있습니다. 네. 실은 이제 불면증 오래 있는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좋아진 케이스도 많이 드리지만 계속 다니시면서 서로 같이 고민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하지만 뭐 쉽게 해결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아까 같은 시댁 스트레스를 저희가 어떻게 없애겠어요. 그런 것도 뭔가 스트레스 매니지나 뭐 이런 게 좀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좀 분리를 좀 할 수 있죠. 내가 이게 해결이 되어도 불면증이 남을 수 있다고 하면 좀 더 많은 에너지를 불면증 자체의 개선에 더 쓰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전에는 이거 스트레스 이것만 해결되면 이렇게 하셨다가 아니구나 분리해야 되는구나 그럴 내가 수도 있겠네요. 불면증 네. 치료에 조금 더 열심히 네네네네. 노력을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부터 이제 불편감이죠. 잠은 잠이긴 한데 내가 깨어있을 때도 너무 힘든 거죠. 뭐 피곤하고 처지고 뭐 스트레스 되었던 것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침대 위에서 계속 하고 있으면 자극 조절로 침대에서 벗어나도록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생각을 할 때 저희가 본인만의 이완 요법들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요새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되게 길은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때 아까 검사에서 한 2시간 넘게 2시간 정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1시간 45분. 네네네. 그러니까 이분은 자극 조절을 좀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9시에 약을 드시고 11시에 좀 주무시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아까 6시쯤 일어났나요? 네, 일찍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은 이제 9시부터 6시면은 거의 9시간 이상 누워 있는데 실제로 잠자는 건 훨씬 짧기 때문에 과감하게 어차피 잠도 안 오는데 그냥 11시에 눕고 수면제도 늦게 드셔야지 너무 수면제를 일찍 먹어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 머리가 말똥말똥한 시간이어서 네. 억지로 일찍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오시는 거여서 아마 그런 것도 수면 제한에 수면 이제 제한 서면 선생님이 되겠죠. 하셨을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자려고 너무 기다리면서 잠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네. 여기서 벗어나서 거실로 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뭔가 이거 하면 좋은 거를 같이 한번 만들으셔야 돼요. 네. 내가 그 몸을 이끌고 거실로 그쵸. 나갈 만한 요인이 있어야 그쵸, 된다. 그쵸, 그쵸. 네. 그것도 네. 맞는 얘기인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낮잠 시도를 중간에 하시거든요. 근데 불면증 환자분들이 낮잠을 시도하는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똑같이 얘기하세요. 해도 못 잔다. 어차피 못 잔다. 하는데 잠깐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주무시는 것도 사실 저는 낮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네, 네. 밤에 네. 못 주무셨기 때문에 낮에 노곤한 시간이 당연히 생기는 건 맞지만 그때 모아놓은 잠을 써버리면 밤에 쓸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때 네. 잠을 조금 모으셔야 되기 때문에 외출 시간을 늘리시고 그다음에 집에서도 본인이 항상 편해하는 그 소파는 안 앉으시고 좀 낯선 자리에 앉는 거 이런 네네네. 것들도 도움이 될 수 네. 있습니다. 침대는 절대 안 가시는 게 좋고요. 네. 절대 안 되죠. 네.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거실에 소파 밑에 이렇게 네, 그렇죠. 네, 본인의 네. 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네네네네. 분이 있는데 네네. 이런 분들 보면은 낮과 밤의 경계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낮에 맞아요. 반쯤 또 자고 나이가 드시면 좀 더 네. 그런 분들 많고요. 네.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도 알고는 있습니다. 뭐 이렇게 침대 같은 데서 넘어지실 수 있고 방에 계시면 가족들이 보호 관찰이 어렵고 밖에 계시면 소리 잘 들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수면 입장에서는 경계를 불문명하게 하기 때문에 잠도 안 좋아지고 낮에 활동 능력이 그쵸, 떨어지는 맞습니다. 단점을 네네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분이 이제 오후가 되면 잠들지 못할까 걱정하는 이런 수면 걱정들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이제 수면제에 대한 양가 감정이 나오죠. 이분도 이제 한 알 먹을까 반 알 먹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수면제 걱정은 진료 선생님들만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무조건 좀 적게 주시는 분, 아니면 뭐 알아서 조절하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잘 자고 줄여나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긴 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환자분이 정말로 수면제를 복용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그거를 스스로 조절하세요 라고 공고하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네, 않습니다. 너무 그거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네네네. 이미 각성도가 높으신 맞아요. 분인데 네네네. 약을 손에 들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몇 시간 잘지를 그렇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반알 한알 이렇게 스스로 조절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지 말라고 다 하세요. 내가 한 알 먹었는데 뭐 어제 7시간을 잤고 오늘 반알을 먹었으면 4시간을 잤고, 그러면 오늘 밤에 몇 알을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수면을 결정하는 요인이 약물 요인 한 가지는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섞여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상담을 해서 내가 뭐 하나를 먹겠다 하면 정해진 시간에 하나를 굉장히 규칙적으로 복용을 하는 거가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약 먹는 거에 대한 고민은 이제 안 하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적어도 그렇죠. 네. 먹고 잘 자고 줄이는 거를 저는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네. 수면제 시간을 지나치게 일찍 드시면 절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 잤던 그 시간 직전에 드셔야지 너무 일찍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시간을 꼭 지정을 하는 네, 게 좋죠.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수면제를 저희가 복용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수면제의 단점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는데요. 저는 상담이 된 내용 내에서의 수면제 복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일단은 약을 줄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잠깐 먹는 거에 대한 이런 의존이나 치매 위험 걱정은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것도 한몫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지치료를 좀 받으시면은 약물 복용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그러면은 각성도도 좀 떨어뜨려서 수면을 좀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되었지만 뭐 7, 8시간 일찍 침대에 드는 거 이런 것들을 제한하기 위한 수면 제한을 저희가 시도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낮 동안에 컨디션이 안 좋다라고 보고를 할 때 저희가 상담을 해볼 수 있죠. 이게 정말 다수면 때문인가? 아닌 그렇죠. 경우도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네네. 뭐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날씨가 흐려서 그럴 수도 있고. 뭐든지 수면으로 하다 보면 수면에 더 집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몸이 힘들거나 이런 거는 뭐 진짜 건강 체크를 해봐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이렇게 너무 해석하시면 수면도 좀 억울하죠. 네. 불면증도 억울합니다. 이게 다 자기 탓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본인의 증상을 좀 분리하는 연습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작 직장에서 또는 본인이 결과적으로 사회생활, 직장생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저희가 상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불면증 환자의 예시와 그 다음에 인지행동 치료를 이제 속속 어디에 끼워 넣어야 되는지 저희가 진료실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을 조금 리뷰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몇 개 좀 볼게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테슬라 형이 장기간 야간 일을 한 사람은 오전에 자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하셨는데, 장기간 야간 일을 하는 분도 실은 정말 밤에 좀 깨어있는 게 좋고, 좀 낮에 자는, 오히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이 잘 적응을 하실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아무래도 주행성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의 일주기형 타입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바뀌기는 어렵다고 되어 있지만 일부 정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한테 더 잘 맞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반도님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수면 시간이 하루에 5시간 내외인데 길게 잘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얼마나 필요하신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수면 스케줄도 저희가 봐야 되고, 지금 한 번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5시간이면 되게 짧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불편하신지 안 불편하신지는 그쵸. 얘기해 주지는 네네. 않으셨어요. 그리고 언제 뭐 어떤 건지도 해서 뭐 더 길게 다는 게 필요할 것 같지만 또 이제 정말 짧은 숏슬리퍼일 수도 있으실 것 같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나그네님은 약 많이 먹는 엄마 친구분들이 치매가 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치매랑 약이랑은 아직은 100% 그게 연구가 뭐 이런 연구도 있고 그렇지만 아주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또 치매가 심하셔서 약을 많이 먹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약은 수면제이겠지요? 아마도요. 근데 뭐 아니면 다른 약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정말 약을 먹어서 치매가 생겼다고 꼭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최윤정님 치매도 있고 약도 복용하시는 네네, 게 그쵸. 아닐까. 치매약도 드시고 뭐 또 행동 조절도 하시고 이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2mm, 5mm, 10mm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약을 뭔지 모르겠고. 멜라토닌. 멜라토닌은 실은 이제 저희 0.5mm가 제일 좋은 거고요. 근데 되게 이렇게 용량이 큰 거는 굉장히 낮에 농도를 올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오히려 좀 과도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별로 크게 도움이 되시지는 않을 거예요. 수면에는. 근데 이제 멜라토닌을 쓰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한테 쓰는 경우와 그리고 저렇게 용량이 크게 쓸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렘수면 행동장애에도 멜라토닌을 쓰기 때문에 그럴 때 써볼 수 있고 수면제로 이제 나와 있는 우리나라에 나온 건 이제 2mm짜리가 이제 있는 거죠. 네. 불면증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멜라토닌을 투약을 할 때 사실 용량 대비 효과가 차이가 크게 나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네. 이걸 먹어서 5mm를 먹으면 더 잠이 잘 오고 네. 이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미 농도는 굉장히 생리적인 농도보다 훨씬 올라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트립토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전구물질이죠. 네네네. 이거는 이제 특별히 알려져 있는 거에 비해서는 효과가 없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예. 그렇죠. 트립토판이 그냥 멜라토닌의 전구물질이지만 그걸 먹는다고 다 잠이 오는 거는 아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혜순 들꽃님은 자다가 자주 깨고 나선 잠들기가 무척 힘들다고 하셨는데 앞에서 일단 화면한 쌤이 열심히 설명해 주신 자극 조절을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려고 애쓰지 마시고 안 자려고 그냥 나와서 다른 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저도 증례를 보여드릴 게 있는데 어디였지? 아까 일찍 자주 깨시는 분이랑 좀 비슷할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쉬운 환자분이셨는데요. 28세 남자가 원래 두통으로 오셨고요. 근데 자꾸 두통이 있으니까 제가 잠은 어떻게 잤냐 이게 여쭤봤더니 잠드는 건 괜찮은데 자주 깨고 하루에 2-3번 이상 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뭐 깨고 이분은 바로 잠든다고 하셔서 아까 저희가 말씀하셨던 그 분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안 드신대요. 근데 이제 여쭤보니까 3년 전부터 콜라를 매일 500ml를 드셨대요. 근데 콜라에도 카페인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리고 뭐 에너지 드링크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두통에도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콜라를 끊으라 했더니 그 다음 주에 2주 있다 오셔서 잠 깬 적 없고 두통도 호전됐다 하셔서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콜라만 끊으라고 했거든요. 두 가지를 다 개선하셨네요. 네. 그래서 혹시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자진 않지만 좀 자주 깰 때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82세 환자분이셨는데 잠 잘 못 자고 새벽에 뭐 12시나 2시에 좀 자다 깨고 또 한참 못 자다가 새벽 3시나 좀 자다 또 깨고 뭐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 초저녁에는 졸고 TV보다 졸고 TV는 계속 켜고 자고 또 낮에는 또 주무시진 않는다고 하지만 소파에 한 2시간 정도 누워있고 근데 코골이나 모흡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액티라고 하는 기계를 찾는데 시계 이렇게 스마트워치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요 까만 데가 이제 움직이는 거고 노란색이 이제 불빛인데 이분은 11시에 누워서 이때는 이제 뭐 6시쯤 일어나셨는데 굉장히 이제 좀 많이 움직이긴 했고요. 또 여기 보면은 더 일찍 누워갖고 여기 불이 하나거든요. 저녁 때까지. 그리고 많이 깨어있다가 또 뭐 좀 자다가 자다 깨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낮에도 막 누워있고, 그러니까 누워있는 시간 되게 많으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불도 많이 켜있고. 활동이 거의 없으세요, 지금? 그러니까 낮에 좀 활동이 좀 있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82세시니까 여기는 오전에는 좀 활동이 있는데 여기 아주 활동이 많은 편은 아니시죠. 그래서 초저녁에도 많이 이제 누워 계신 것 같고,
불도 막 늦게까지 켜있고 아마 TV 보고 졸고 막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낮잠 낮에 누워 계신 걸 좀 줄이라 했고요. 수면 검사를 했더니 요게 이제 요 빨간 점들이 요 짝대기가 다 수면 무호흡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수면 무호흡도 있고 그러니까 졸고 또 밤에도 계속 불규칙하게 자다 깨다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낮에는 절대 누워 계시지 말고 잠자는 누워있는 시간을 좀 줄였고요. 그리고 양압기를 쓰라고 했거든요. 수면 무호흡. 그랬더니 되게 잘 주무셨어요. 이게 이제 11시부터 거의 7시까지 양압기 싹 쓰시고 요게 이제 4시간 이상 양압기 쓴 날인데 쭉 잘 주무셔서 실은 나이가 80세인데도 양압기 적응 잘 하시고 수면 무호흡 조절하면서 낮잠 줄였더니만 실은 이제 수면 무호흡 불면증이 좋아지신 이런 케이스도 꽤 흔한 저희가 많이 볼 수 있는 케이스여서 한번 여러 가지 잠을 내가 잘 못 자면 그런 것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케이스고 지금 질문 3개 한번 받아볼게요. 네. 네. 봅시다. 지금 주야가 바뀌는 한반도님 아까 네. 운동을 역시 교대 근무셨어. 네. 일단 힘들지 않고 잘 자는 편이고 평소 생활에 피곤할 정도는 아닌 5시간 내외로 자는 건 근성장, 근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5시간만 자면 떠지네요. 근데 이분은 교대 근무이신데 네네네. 매일 픽스트 나이실까요? 매일 이렇게 주야가 바뀌는 건 뭐 며칠 만에 바뀌실 수도 있는데 되게 어쨌든 잠에 큰 문제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시간만 자도 7시간 푹 자고 싶은데 눈이 5시간만 자면 떠지는 게 아마 교대 근무 때문에도 그럴 수 있는데 낮잠을 만약에 가시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잘 수 있다면 조금 뭐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낮잠을 자지 말라고 하지만 교대 근무는 조금 다를 수 있어서 네, 밤에 근무하실 때 1시간이라도 잠깐 낮잠을 주무실 수 있다면 좀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낮에 그렇게 피곤하지 않으시면 이걸 막 내가 7시간을 잔다고 뭐 잘 수 있는 건지가 그게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교대 근무 자체가. 숙제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잠은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하고자 할 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졸린 시간에 자고 내가 나머지 시간에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면 인위적으로 수면 시간을 늘린다거나 이게 꼭 권고하기는 좀 쉽진 않은데 더군다나 교대 근무 때문에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낮잠을 짧게 좀 보충해 주실 수 있으면 그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N1M 분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도움 될까요? 네, 도움 됩니다. 밤에 쓰시면 그래도 저녁에 어쩔 수 없이 뭐 핸드폰을 봐야 되거나 뭐 그렇다면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뭐 아예 안 보고 불 끄고 그냥 주무시면 되죠. 그게 제일 좋은데. 근데 이 질문을 저는 외래에서 굉장히 많이 받기는 하는데. 아, 진짜요? 근데 제가 받는 느낌은 메인 메뉴가 이렇게 수면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약간 후춧가루 같은 것만 계속 물어보시지 느낌이 좀 받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사실 방금 저희가 설명드렸던 효과가 확실한 그런 수면 인지행동 치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키는 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거는 이제 아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분들이 저녁에 작업 같은 걸 특히 해야 될 때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아무래도 도움이 되고 이런 뭐 앱도 블루라이트 차단 앱을 사용하는 게 좀 낫겠죠. 이제 되게 위험한 게 내가 이걸 쓰고 있으니까 정말 계속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맞아.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네. 너무 늦은 시간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 근데 요즘은 그 스크린에도 다 이런 차단 효과가 다 있으니까 그런 걸 같이 쓰셔도 도움이 됩니다. 네, 최윤정님이 다크 초콜릿도 불면에 안 좋을까요? 했는데 저는 초콜릿 러버로서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걸 많이 먹으면 불면에 안 좋겠죠. 근데 이제 뭐 실은 불면증이 없고 내가 초콜릿을 뭐 오전에나 뭐 오후 점심에 먹었는데 문제가 없다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얼마나 초콜릿을 잔뜩 먹을 수가 얼마나 있겠어요. 드시기 때문에 알고 보면 또 약간 매일 많이 드시는 거 아닐까 싶기는 한데 조금 뭐 먹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더 질문이 지금 없으신 거죠? 네, 태아닌이나 마그네슘이 수면에 도움이 되냐고 여쭤본 최윤정 님이 계신데 저는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움 안 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는
여기까지. 네,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어땠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꿀잠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